이낙연, 이재명 때 대장동이고 지금 재판받은 거 다 그때 나왔어요. 그럼요. 전당대회가 간단치 않을 거예요. 파묘가 점점 더 세게 나올 거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중질환의 상황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 파묘의 부작용이에요. 정치가 이 굴곡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서로 그냥 파묘하다 보면 상대방의 약점과 과거의 추앙을 계속 끄집어내는 거야 저게. 그들만의 리그. 자, 김민석 전 총리가 드디어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어제 오전 광주에서 오후엔 국회에서 출마를 선언하는 김민석 의원, 이재명 정부 성공을 다짐했고 정청래 전 대표의 실패는 강조했죠. 영상 먼저 보시죠. 지난 1년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 협력을 본선에 빠뜨렸습니다. 지금 절박하고 엄격하지 않으면 우리는 총선 패배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시절의 유능한 민주당, 강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을 복원해야 합니다. 모든 당원들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서 압도적 결의로 당의 리더십을 교체해 주십시오. 이렇게 대놓고 정청래 전 대표의 자기 정신을 비판하고 리더십 교체의 결단 동참을 요구했습니다. 생각보다 더 노골적인 정청래 죽이기에 나선 형국인데, 그래도 총리 출신인데 너무 당대표를 하고 싶은 욕심이 앞섰다는 분석과 함께 정청래 전 대표랑 붙는데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어요. 두 분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내가 보기에는 그 속된 얘기를 좀 너무 쫄린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이 뒷배고 그다음에 본인은 총리도 했고 그다음에 그 나이나 경륜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본인이 좀 포용하면서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지금 민주당이 1인 1표 권리당원으로 바뀌었고 이런 상황에서 지난번 전당대회의 득표를 계산을 해봤을 때 집권 직후였어요. 그렇죠. 직후, 그러니까 6월에 선거 끝나고 8월에 선거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미는 박찬대 후보가 졌어요. 그렇죠. 예, 이런 걸 보면 그것도 결선 투표 없이. 예, 그러니까 1차에서 끝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권리당원의 광범위한 그 영향력이 커졌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여론조사 상으로 나오는 지표하고는 흐름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출마 선언할 때 완전 책임론과 그다음에 당정 불일치, 불협화음,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각을 세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김민석의 출마 선언은 완전히 쫄아서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쫄아서 너무 선명하게 치고 나가는, 너무 공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대통령이 뒤에 있고 총리까지 한 사람이면 조금 더 좀 너그럽게 시작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세게 치고 나간 걸 보면 판세가 간단치 않다라는 판단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어제 치고 나온 가장 큰 공격의 포인트가 뭐예요? 야, 당정 협력이 너 때문에 안 된 거야. 당정 일치가 안 됐다. 이거 근데 당정 협력이면 당정이잖아요. 당정 협력이 안 됐다고 당만 깨는데 그때 정의 대표가 누굽니까? 총리. 이게 궁색해 또. 쪼는 것도 있지만 궁색한 논리예요. 당정 협력을 하려면 나도 사실은 당과 원만한 관계를 우리가 이끌어지 못해서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책임감이 일단 먼저 드는 거거든. 근데 내가 정이고 저쪽이 당인데 당정 협력이 엉망이 됐다고 이제 내가 당에 가서 당을 접수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안 맞고, 그다음에 뭐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명청대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역사에서 교훈을 배웁니다. 명청대전에서 명나라가 이깁니까? 청나라가 이깁니까? 청나라가 이겼죠. 당연히 청나라가 이겨요. 아니 근데 형은 민주당이 장동혁 대표 응원하듯이 똑같이 그러니까 저 지금 그 이야기 하잖아요. 민주당의 당대표가 장동혁이고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정청래라는 거 아니야. 서로 전략 자산으로 키워주고 있는 거야 지금.
저는 사실 총리가 되게 김민석 전 총리가 굉장히 진중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약간 저는 이 말도 웃겼어요.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폐지도 1인 1표제 폐지도 원래 1인 1표제도 자기 입장이었다면서 강조하는데 이거 원래 내 거야. 정책 내 거 아니냐. 왜 몰라줘 이러면서 약간 유치해 보이기도 하고 어쨌든 김 전 총리가 이제 당심에 밀리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쫄았다, 궁색하다, 유치하다. 야 이거 나올 수 있는 형용사는 다 나왔네. 안 되는데 그 대표 이제 친청계 대표 중에 한 명인 이제 이성윤 의원이 좀 세게 얘기를 했잖아요. 남탓만 하는 게 자기 정치라고 직격을 했고 그러면서 또 계엄해제 표결 때 왜 참여하지 않았다면서 공격까지 하고 무슨 성분의 감기약을 먹었길래 그렇게 푹 잤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게 얼마 전에 한동훈 의원이 제기했던 똑같은 의문을 민주당에서 처음으로 제기하는 거라서 정말 막장으로 간다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 당내 선거가 더 무섭다. 그러니까. 이제 막장 서박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그 이낙연 이재명 때 대장동이고 네. 지금 재판 받은 거 다 그때 나왔어요. 그럼요. 예. 지금 상대 당에서 그 먹이를 제공해주면 그걸 물어서 뜯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전당대회가 간단치 않을 거예요. 지금 출마선은 딱 한 명 이제 시작했는데 뭐 이제 송영길, 정청래 다 나오게 되면 정말 빡세게 붙지 않을까. 그 심지어 이제 이미 그 적통 논란 때. 김민석을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의 별명이 김민세라고 하는 게 그때 이제 정몽준 진영으로 간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적통 논란하고 파묘를 시작했잖아요. 그랬더니 너는 장례식에도 안 왔잖아. 그렇지. 이 얘기 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파묘가 점점 더 세게 나올 거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칫 자중질환의 상황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 제가 그래서 지난 주말에 우리 지역의 현수막을 일제히 제가 개인적으로 건 게 그거였어요. 민생은 곡소리 나는데 여당은 명청 권력 다툼만 이렇게 내가 붙였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이제 재미는 있지만 지금 얼마나 지금 경제가 어렵고 그럼요. 자영업자분들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데 지금 8월 17일까지 저걸 계속 할 거예요. 그리고 더 세게 할 겁니다. 우리 당도 지난 전당대회 때 장동혁 대표 뽑을 때 보면 그 합동연설에 갈 때마다 난리 방구였잖아요. 이쪽에서 와 환호하면 이쪽에서 비난하고 저보고도 내려가라고 나도 그럼 나가세요 이거 난리 방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기도 이제 이 권역을 돌면서 유세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때마다 아마 어찌 보면 몸싸움까지 날지도 몰라요. 저런 상황이면 이제 첫 시작이 저 정도인데 김민석 지금 전 총리가 저렇게 세게 공세적으로 나왔는데 지금 바로 이성윤, 최민희 등등 해가지고 너는 감기약 성분은 그렇죠. 뭔데? 그다음에 너 옛날에 김민세였잖아. 이야기 바로 치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이렇게 시작이 되면 저는 멱살잡이까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거의 호위무사들이 그럼요, 다 튀어나와가지고 그럼요. 공격하고 그래서 오늘 이제 김민석 총리가 어디 라디오 나가지고 이성윤 최고한테 그런 식으로 정치하지 마라. 걱정된다. 뭐 이렇게 또 세게 반박을 하더라고요. 근데 또 재미있는 거는 정청래 전 대표는 본인 입으로는 네거티브하지 않겠다고 동지의 언어만 쓰겠다고 했지만 친청계의 반발은 강하게 또 터져 나왔잖아요. 뭔가 손 안 대고 코 풀려는 것도 아니고 좀 속 보이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무슨 원래 전략이에요? 후보는 포지티브, 그다음에 주변은 네거티브 이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는 자기가 우아하게 전직 대표이기도 했고 그래서 조금 품이 넓게 보이는 그 정치 행보를 보이는 거고 그다음에 캠프는 물어뜯기 전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성윤, 뭐 최민희 이런 분들이 다 나와서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구도인데 오히려 저렇게 나오는 정청래가 더 여유로워 보여요. 그래서 뭔가 좀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듯한 이런 느낌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그 여론조사 수치로 나오는 것과 당내 권리당원의 어떤 흐름이 약간 좀 다른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권리당원이 150만이에요. 150만인데 그 중에 호남이 50만, 그러니까 30%고 그다음에 수도권의 호남 출신까지 합치면 절반 정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지방선거 전에 호남 반도체 얘기를 않고 8월 전당대회 전에 반도체 얘기를 터뜨려서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년 올 이후 그다음 내후년 4월 전까지 선거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당이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뭔가를 그냥 군소리 없이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 예? 근데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계속 치받고 차기 권력을 향한 그 각자 도생 구도가 되면서 네. 대통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생각할 거예요. 그 우려가 커요. 근데 실제로 들여다 보니까 어렵거든. 어렵지요. 쉽지 않거든. 맞아요. 그래서 계속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조가 몇 번 나오잖아요. 여론조사가. 네.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김민석이 우위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잘 봐야 되는 게 지금 이 명청 갈등이라는 게 이른바 올드보이들 그러니까 친노 친문의 네, 구주류 민주당 지지자들하고 이제 뉴 이재명 세력 간의 네. 갈등이잖아요. 그러면 여론조사는 응답을 하는 거잖아요. 어느 당을 지지합니까? 내가 볼 때 이 친노 친문은 민주당 지지한다고 아예 답변을 안 해버려.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국혁신당 당원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김어준 민주당 당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 민주당 아니라고 해. 그러니까 답변에서 누락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라고 답변한 사람은 대부분 뉴 이재명이가 과대 대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김민석 총리가 이제 좀 앞서가는 걸로 나오는데 네. 실제로 권리당원 중에서 투표권을 갖고 있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우리 안타까운 우리 정치 현실이지만 다 이중당적자들이거든요. 이중 조국혁 삼중. 신당에도 있고 그렇죠. 민주당에도 있고 우리 국민의힘에도 있어요. 사실은 다 이중 삼중 당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정치 고관여층에서 이번 전당대회에 당연히 투표를 해야 되겠다는 권리당원들이 한 150만이면 한 60만 70만이 투표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중에서 친노 친문의 오래된 민주당 주류 측은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그래서 응답을 안 해서 그분들이 표집이 잡히지 않은 경우가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아마 김민석 총리 측도 그런 판세를 보기 때문에 긴장하고 뭐 세게 해서 각을 확실하게 세워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또 약간 보면서 약간 보기 안 좋았던 게, 그러니까 사실 정청래 전 대표가 요새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노사모의 인연을 계속 꾸준히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나중에 그 정동영으로 갈아탔잖아요. 그럼요. 그래. 저 FTA 때도 세게 비판하고 정통 출신 아니야? 정통. 정동과 통화한 사람들. 네, 맞아요. 정통. 그리고 이재명도 같이 했잖아 그때. 그러니까. 근데 그리고 정치가 묘한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김민석 전 총리도 사실 가장 많이 공격받는 포인트가 이제 2002년에 후단 활동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제 이제 정권 재창출을 위해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에 몸을 던졌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둘 다 뭔가 세게 자기 합리화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저게 파묘의 네. 악효과, 파묘의 부작용이에요. 보세요. 과거를 자꾸 파헤치다 보면 자꾸 이제 그렇죠. 조명하고 그러면 합리화하고. 정치가 이 굴곡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김민석 의원은 저 김민세라고 하는 2002년에 후보 시절, 노무현 후보 시절에 저런 이제 그야말로 분열 정몽준 행위가 캠프. 입에 올 수밖에 없고, 예. 그다음에 그걸 비판한 정청래 후보 측도 후보 시절 아니지만 대통령이 된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에 정동영으로 갈아탄 정통 출신이라고 하는 그 파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파묘하다 보면 상대방의 약점과 과거의 추한 걸 계속 끄집어내는 거야 저게. 김민석 서로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저게. 전 총리는 후단협 활동이 아니고 정몽준 후보 캠프로 진영으로 갔죠. 갔어요. 네, 갔죠. 갔고 그때 이제 후보 단일화를 위한 그 협상단이 있었어요. 그 협상단에 정몽준 측 측이었지. 대표로 나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후단협 활동은 당적으로 옮기지 전이죠. 않고 민주당 내에 있었던 그 이제 정규란 그 당시 대표가 했던 거죠. 박상천 박상천. 뭐 그래, 이런 하다가 글로 간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아니요. 달랐어요. 갔어요. 그런 더 거고. 나갔구나. 그다음에 이제 그 정청래 이제 전 대표는 이제 노사모의 그 초기 멤버는 맞아요. 맞는데 2007년도 대선 때 그렇죠. 정동영 후보의 핵심이었죠. 그렇죠. 핵심이었고 거기에 같이 했던 이제 지금 정청래 전 대표 캠프에 있다고 하던데 이상호 씨라고. 미키르크. 이제 이분도 같이 움직이는데 이분이 또 재밌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초선 때 그때 선거운동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 파묘하면 지도 할 말이 없다니까. 왜 그러고 살아? 왜 그러고 살아? 그러니까. 근데 이게 또 우리는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요즘은 흔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이상호 씨 얘기 나도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난 그
그 3일에 민주당 워크숍이었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영국 노동당식 제3의 길을 말하면서 그렇게 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니까 이상호 전 이제 민주당 예전에 부산 사흘 지역위원장이었죠. 그분이 전당대회에서 좀 빠져주세요라고 비판하면서 이제 또 뭔가 청와대에 각을 세웠는데 이게 어쨌든 지금 정청래 전 대표를 돕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끼르쿠가 이분의 존재를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별로 없지 않을까요? 근데 캠프에 있는 한 명이겠죠 뭐. 근데 근데 잘 모르셔서 그래요. 그건 나잘 이분이 몰라. 나름 전력가고 그때 크게 세게 도와준 선거가 있었잖아요. 형님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 그 정동영 후보 그 그때 선대위 핵심. 때 국민 국참본부인가가 있었어요. 2007년 대선 때. 예, 근데 보통 이제 그때 핵심적인 역할은 대부분 의원급들이 하잖아요. 의원들이 하거나. 근데 이분이 맡아서 했어요. 그래서 있을 정도였고 이 새로운 선거운동 방식에 상당히 조금 밝은 사람이고 숨어있는 선거 그 기획이나 이런 거 꽤 잘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정청래 전 대표의 캠프에 있죠. 그래서 이분이 움직인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정청래는 무조건 출마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꽤 오래전부터 결합한 걸로 예전에 알고 이 있고. 사람이 무슨 인사에 무슨 임명이 됐다가 좀 논란이 있고 그러지 않았어요? 인사가 그 무슨 공기업 감사 감사를 그러다가 했죠. 전문 건설인협회 뭐 맞아요. 예, 거기 감사도 했고 그래서 이제 뭐 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고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수감 생활하면서 또 불미스러운 사건이 하나 그건 이제 말로 못 하겠네요. 그러니까 파묘하지 마. 본인도 뭐 그러면서 뭘. 이 미키루크가 유명한 게 예전에 노무현 캠프에서 그 이제 희망돼지 분양 사업, 그 노란 손수건 착용 이런 거 캠페인을 만들었던 분이죠. 그러니까 좀 참신한 선거운동 기획을 좀 한 그렇죠.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노사모 핵심이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또 꼰대는 잘 몰라. 근데 중요한 게 어쨌든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이 어쨌든 뭔가 민주당에 가야 갈 길에 대해서 약간 중도 실용 이러면서 제3의 길을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치받는 상황이라 이게 뭔가 근데 저는 국내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 의원 워크숍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좀 적절치는 않다고 봐요. 그 이야기를 무슨 당의 원내대표가 한다든지 당 측 인사가 할 이야기지. 그렇죠. 예. 왜냐하면 우리도 청와대에서. 토니 블레어의 제3의 길처럼 우리 당이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발제를 할 수 있는 거죠. 네네. 근데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오면은 아마 그날도 제목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 이런 거였을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국정 기조가 이렇다는 걸 설명을 하고 뭐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이 어떻고 지금 정부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건 뭐고 이런 걸 하는 게 오히려 마치 토니 블레어처럼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정당이 이야기하는 건 물론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만 적절하지 못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이것도 대통령 측에서 뭐 안달이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당에 대해서 지금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야. 그리고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당원들한테 표를 달라고 하는 거야,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좀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니까 우리 이재명 정부가 힘이 빠져서는 안 되지 않아요. 뭐 네. 이런 것들 날리는 거거든.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예를 들면 이제 중도 보수까지 영토를 넓히고 또 그쪽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영입도 하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국민의 상식이나 눈높이에 뭐 무슨 저런 사람을 그 영입을 해서 중도 보수라고 내놓냐. 그리고 건건이 뭐 인사청문회든 아니면 최근에 그만둔 이병태든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 정체성과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으로 중도 보수로 영역을 넓힌다 그러면 그게 수용이 되겠냐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지금 그 민주당의 핵심 그 골간의 지지자 이분들이 우리는 그렇게 당신 대통령 만드는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는 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감정을 자극하는 게 친노, 친문, 유시민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긁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고 이게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친노, 친문 오래된 전통 지지자와 그다음에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게 돼 있는 건데 뉴 이재명의 실체가 정확치가 않아요. 그리고 뭐 자꾸 중도 보수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제1야당이 너무 엉망이니까 그 거의 운동장 75%를 다 줘버리는 상황이 되긴 했지만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그 인사가 적절치가 않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김용남 그럼. 뭐 이런 사람들이 후보로 나와서 한다는데 그게 얘기가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뉴 이재명이라고 하면서
통합하고 외연을 확장하는 데는 다 맞는 일반론이긴 하지만 실제로 보여진 건 예를 들면 이현주 이현주이 어떤 이현주입니까? 이현주가 그 파멸을 하기 시작하면요 너무 정신이 하나도 없어. 캠프를 다닌 걸 생각하면 아마 찾아보세요. 그리고 캠프는 형도 많이 다녔는데. 그러니까 캠프를 이렇게 옮겨 다니는 거예요. 홍준표 갔다가 안철수 갔다가 결국 다시 민주당에 시작해서 다시 민주로 돌아. 내가 민주당을 탈당한 걸 왜 후회 없다고 하냐면 다시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후회가 없는 거예요. 나왔다가 다시 가는 건 참 다시 짜친 게 가는 건 어딨어요. 좀 그러려면 아니다. 정치를 그만두지. 그게 뭐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혜원 이야기했죠. 그다음에 김영남 선수. 내가 개인적으로 잘하는 후배지만 어찌든 사채업자 뭐 의혹이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이병태? 이 사람은 이번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말 실수도 아니야. 말이 너무 막말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역사인식이 좀 과해요. 이런 사람을 유이재명의 대표주자라고 하면 누가 민주당에서 친노친문했던 사람이 고개를 갸우뚱하죠. 당원들도 좀 납득하기 그런데 어려운 그걸 부분이 강원식 있죠. 비서실장이 와서 막 이야기하니까 미키루크 같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네.